자, 해봅시다. 이거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거는 순수 내가 만든 거예요. 온태스크 책 거의 그 책 전체 내용이 이 그림 하나로 말 그대로 인스탄티에이티다. 현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프론탈 폴이에요. 프론탈 폴이에요. 프론탈 폴이 뭘 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피소딕 퓨처 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프론탈 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구조를 아는 사람은 내용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구조 아무도 적을 필요 없어요. 구조부터 그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워킹 메모리, 도소레트럴 프리프론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구조. 어디 이제 위상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구조는 이렇게 나오면 이 모든 구조는 이게 뭐냐면 구조 자체가 맥락을 생성을 해요. 그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진짜 구조가 중요하구나. 자꾸 사람 내용은 나중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뭐냐 하면 바로 네이처의 그 코졸리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만 잘 안 추면 그 다음에 내용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뭐냐 하면 이 구조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온태스크에 뭐라 표현하냐면요. 맥락이 다음 맥락을 결정해준다. 오늘 그런 거 하나 갖고 가시면 돼요. 맥락이 다음 맥락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정보량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런 문장 한 장 갖고 가시면 돼요. 사실은 자극기억의 원칙이나 모든 것들이 가장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맥락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다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두 개 독립일 경우는. 근데 우리 브레인은 그렇게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브레인이 미리 그걸 알고 맥락을 선택하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극기억은 그럴 수밖에 없던 필연적인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극기억은 용량이 적다는 거예요. 됐나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야들은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기 방이 적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위대해진 거예요. 이 공부하면 진짜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역경이라 생각했던 거,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셀프가 어떻게 출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진실 아닌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환상을 보는 거는 뭐 몇몇 가지 그냥 뭐 정신이 좀 그렇다든지 며칠 굶는다든지 그다음 뭐 어디 엉뚱한 모임에 가갖고 또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래 갖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깡그리 못 보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진실은 아예 한두 개도 아니고 아예 깡그리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못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니까 우리는 셀프를 출현시켰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기회라 생각했던 게 이런 들어가 보면 그게 거꾸로 잘못된 기회고 자극기억은 뭐 다 하잖아요. 4-5개밖에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능력이라 봐야 돼요. 이런 형편없는 쪼매난 툴을 갖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용량이 줄어든 이게 진짜 마감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되짚으면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덩어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효소 몸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빵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빵틀이 없으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거는 나무집에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게 항상 그게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단점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결정적 장점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워킹 메모리 가장 핵심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용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다 처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맥락이 다음 맥락을 불러오도록 하자. 이제 됐죠? 바로 우리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맥락이 다음 맥락을 잘 못 불러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행동이든 사고를 그 자리에 스탑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강의하다 어려운 이야기 하면 뭐 안 따라오잖아요. 저러잖아요.
그냥 생스탑해버려요. 생각도 스탑해버리고, 그 다음 위험한데 밀어도 가다가 스탑해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맥락을 못 따라와서 그런 거예요. 됐나요? 뒤집으면, 그 말 뒤집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경우는 맥락이 맥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 속에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니치라 그래요. 그 맥락을 만드는 그 공간, 그걸 덮어 씌우는 그 막을 바로 마켓 블랭킷이라 그래요. 하나도 어렵죠? 예. 우리가 항상 있었던 그 공간이요. 예. 그 출발이 이게 워킹 메모리 이 공간입니다. 예. 예. 자, 요거 그려줄게요. 첫 번째 사각형. 그리고 이런 모델은 전부 다 내 브레인에서 제너레이티브 했기 때문에 난 항상 제너레이티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제너레이티브 하지 않는 모델은 원본이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럼 자꾸 그걸 흉내내게 돼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너레이션 해버리고 나면 항상 그 구조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오케이? 예. 자, 3개가 있어요. 오케이, 3개. 자, 맥락이 맥락을 불러오도다. 그러면 맥락이 맥락을 불러온다는 말은 두 맥락 노드 포인트가 확률로 연결됐다는 말이죠. 그 확률로 연결된 두 노드 포인트를 부른 이름이 마코프 체인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야. 됐죠? 네. 하나도 마코프 체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연결되는, 확률로 연결되는 마디점들이 연결하면 망이 되고 그 망의 윤곽을 마코프 블랭킷이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락, 이제 하나 맥락 불러왔어요. 이쪽에 이제 맥락을 하는데, 그래서 맥락이란 말에 사무쳐야 돼요, 여러분들. 네, 요렇게 하나. 그리고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예요. 가이드선이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러니까 요 코너에 맞추면 돼요, 그냥. 맞추면 돼요. 네. 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운동 출력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장 명확한 이론입니다. 이걸 해보면. 이제 운동 출력, 특히 그 스트레이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했고, 구조부터. 그래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프리모타, 요거는 PCC, 요거는 ACC가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히포캄퍼스가 되고, 이거는 벤트로미디알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되고, 이거는 글로벌 팔라더스 레트랄, 아니 요게 레트랄이고 요게 인트랄이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스트레이텀이요. 스트레이텀인데 뭐 스트레이텀 속에는 쿼다트하고 푸트만이 다 있죠. 이게 이제 어느 때 푸트만이 메인이고 어느 때 쿼다트 메인인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알아야 돼요. 운동성에 가까우면 푸트만이 가깝고, 약간 코그니티브 쪽으로 가면 쿼다트 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게 스트레이텀이요. 요까지는 온태스크 책을 내가 쫙 보면서 느낌으로 그때 할 때도 벌써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엄밀해요. 온태스크 책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요쪽은 온태스크 책도 내가 몇 번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쪽은 좀 그 저자도 조금 이쪽은 대략 이렇게 스케치 정도로 해놨어요. 희미하게 뭐 이런 개념 많은 게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은 잘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다 됐어요. 이쪽에 한 2개 정도 해주면 돼요. 네, 됐어요. 끝. 네, 구조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구조부터. 안 찾아놓으면 이제 뭐 이거 언제든지 머릿속에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빨리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프론탈 폴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나하나 이거 한 번 하고 다 암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맥락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분다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바람은 뭔가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을 일으키는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브레인 에어리어가 안테로 싱글로 자이러스 ACC요. 자, 그럼 동기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용하고 이득을 저울질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넘었을 때 우리는 뭔가 꿈찔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벌써 우리가 그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디냐면 벤트로 미디알 프리프론탈이요. 자, 프리프론탈 생략할게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이 벤트럴 미디알 프리프론탈이 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 온테스크 책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벤트럴 프리프론탈이 도대체 뭘 제너레이션 하는가? 예, 이게 바로 추상적 밸류를 하는 밸류 시스템의 최위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본능 시대의 창자나 성욕, 식욕, 갈증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봄바람 불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겨울 석 달 동안은 움츠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꽃이 피니까. 예, 밸류를 느낀 거예요. 예, 추상적 밸류를 느낀 거예요. 자, 적을게요. 이게 바로 추상적 밸류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야급을 하는가? 예. 자, 그러면 이 정보가 프론탈 가요. 이서 드디어, 예, 요거는 모티베이션이요. 모티베이션은 간단해요. 이건 뭐 생물학 전체에 관한 가장 중요한데, 베네핏하고 코스트. 그래서 베네핏하고 비용을 항상 저울질해요. 모든 게 똑같아요. 예, 이게 뭘로 바뀌죠? 어프로치하고, 예, 해피하고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금방 이해됐죠? 이걸 항상 우리가 저울질하는 게 ACC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같으면 모이자 하면 잘못하면 비용이 너무 들잖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비용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워. 근데 조금 풀린다 그러면 뭐 오랫동안 참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이게 일단 들어가요. 자, 그러면 봄바람이 불어갖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움틀거림이 일어났을 때 추상적 이걸 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추상적 밸류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뭔가를 많이 해봤는 거야. 몽골 초원에도 가보고 많이 느껴본 거요. 예, 봄바람에, 예, 이렇게 다녀본 거요. 그게 뭐죠? 바로 에피소딕 메모리가 항상 작동했던 거에 밸류를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히포캄퍼스죠. 다 알죠? 예,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럼 온유란 책이 그 저자가 뭘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던가를 내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프론탈 폴은 이 나레이티브는 나레이티브를 왜 해요, 우리가? 왜 우리 브레인 끌면 속닥거리느냐? 그 나레이티브가 바로 우리 의식의 내용이에요. 뭔가 안 풀렸을 때 뭔가를 계속 하는 과정이에요, 나레이티브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예. 중얼중얼 거릴 때 그 나레이티브가 바로 뭐냐 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갖고 내가 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 과정이 그냥 어떤 바깥에 쓰면 동그럼 없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이어서는 내가 추상적 그거 뭐 살아봐야 했다는 시적인 그런 걸 하지만은 이쪽 세계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3월 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쪽에서 실행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는 시인이든 뭐 철학자든 그 대책 없이 일이 저질러 놓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수습해줘야 돼요. 이쪽은 원래 용량이 적어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야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들어온 걸 내가 상징으로 딱 표현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황당한 대책 없는 시인이 저질러 놓은 거예요. 봄바람 좀 부으니까 그냥 덜썩거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이런 모델이에요. 요까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요거서 요걸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디점이 그냥 랜덤하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조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나 시인들이 그냥 저질러 놓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실행 모드 들어간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그냥 뱅크럽시 일어나지. 예. 그러면 야를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한 파일로 바꿔놓을 수 있는가가 바로 온태스크예요. 됐죠? 그 온태스크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지작용, 인간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퓨처, 에피소딕, 소처예요. 퓨처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거 아니요? 퓨처. 미래에 일어날 일화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걸 일화적이라 하지만 나레이티브로 하면 돼요. 이걸 속에서 속닥거린 거예요. 지금 내가 속닥거렸잖아요. 야, 2월 달에 거제도 혹은 동백 보러 가. 네. 이게 내가 속닥거린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걸 듣고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난 다단계적인 시퀀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이걸 행동의 시퀀스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바로 온태스크예요. 그러면 이게 시퀀스가 아니잖아. 이 시퀀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보여줄게요. 이게 노드점입니다. 이 노드점이 1로 갈 수도 있는 확률, 1로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노상국 비판하는 그냥 철학자들은 그냥 질문 던져 놔놓고 뒤수습 못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뒤수습을 감당하는 사람은 일을 못 저질러요. 아시나요? 못해. 그런데 뒤수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목은 곡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쪽으로 보면 노드와 노드에서 연결 자리가 그냥 랜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으면 계산량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해결해?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된다? 자, 오늘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하이라키하게 바꿔주는 하이에라키. 이 단어가 어려운데 하이에라키. 이거에 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 해결된 게 하이에라키 때문에 해결된 겁니다. 그걸 뭐라냐면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위계적 구조로 되어 있나?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우주론을 해야 돼요. 우주 자체가 위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빅뱅에서 시작했잖아. 빅뱅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렇게 보면 요가 먼저잖아요. 요가 나중이잖아요. 그럼 가장 유일한 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코줄레티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가잖아요. 여기서 인이 있지.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인이 어떻게 가보다 앞설 수가, 인은 반드시 가에 앞서야 되잖아요. 그걸 코줄리티라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거에 당군 할아버지가 있다 하면, 여거에 지금 5천만, 북한까지가 7천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따져보면 이 할아버지에서 나왔잖아요. 됐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하이에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왜 이런 하이라키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등한 거예요. 그럼 하이라키 있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이라키 있게 해석하는 이 기관이 워킹 메모리라는 거예요. 하이라키를 가지면 모든 걸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리적으로 설명해요. 하이라키를 가지면 다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자, 빅뱅에서 왔잖아요. 이거 명확하잖아요. 그럼 여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안 풀리면 일로 가면 되지. 됐나요? 왜 일로 가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는 구성 요소가 많잖아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 가면 구성 요소가 적잖아요. 구조가 보이잖아요. 요 할아버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이 할아버지 한 명 보면 되는데 다 이 할아버지 자손이지. 다른 버전을 할까요? 요 수족난 있잖아요. 수족난이 10달 동안에 엥 하고 해갖고 수조개의 세포로 됐잖아요. 그럼 다 이거 하나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바로 하이라키를 갖고 있죠. 템포럴 하이라키를 갖고 있죠. 자, 그렇게 됐죠. 이 템포럴 하이라키를 갖고 있다는 말이 그래서 그게 무슨 파워풀한 거야? 파워풀한 거 보여드릴게요. 템포럴 하이라키를 갖고 있다는 걸 딱 한 슬릿을 시간을 잘라보세요. 시간의 단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한 단면에서 내가 요거 있었다 합시다. 60년 전에 내가 한 50년 전에 초등학생 됐다. 울진군. 거기서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게 타임슬롯을 계속 잘라보면 지금 60대.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이게 템포럴 하이라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가서.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한 타임 슬릿을 딱 끄집어내 봤을 때 이게 그때 현재잖아요. 콜렉의 봄서풍 때 현재. 지금 60대 중반을 접어드는 지금의 현재. 됐죠? 스페셜에서 내 2개 꺼내서 2개 하이라키 꺼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를 안다는 게 이게 현재잖아요. 지금 나를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포인트는 예외 없이 여기서 왔잖아요. 다른 데서 오면 안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살 먹는 방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잘 따라오세요? 네. 이게 템포럴 하이라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022년에 현재에 방문하는 사람의 이 현재 상태는 잘 들었어요? 언제 결정이 될까요? 이때 물론 관계되는데 가장 구체적인 건 바로 어제 내 상태, 지금 내 몸 상태는 이때 콜렉트하고 별 관련이 없잖아요. 가장 관련 있는 거는 바로 어제 내 상태잖아요. 바로 어제 내 상태. 됐나요?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상태는 이탈 상태는 내 지금 현재에서 관련되잖아요. 오케이,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마코프 블랭크시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전율 했어요. 지금 현재는 바로 템포럴 스케일에서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여기서 이제 다시 말하면 내가 뭐라 읽었죠? 하이에라키에 꼽혀야 돼요. 왜 하이에라키가 있는가? 하이에라키가 있기 때문에 공간상의 전개와 시간상의 전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지느냐 하면 이게 자극기억의 아주 고유한 속성인 자극기억 특징이 뭡니까?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이 축복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한이 자유를 준 겁니다. 제한이 위대한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워킹 메모리 속성이죠. 네, 적어줄게요. 워킹 메모리의 용량 한계라는 처음에는 이 제약으로 알았는데 이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로 여기서 다 갖고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갖고 가면 된다? 마디점만 추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마디점을 뭐라 그러냐면 맥락이라 그래요. 됐나요? 두 번째, 마디점 자체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마디점 맥락이 다음 맥락을 불러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 맥락이 다른 맥락을 불러온다. 이게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네. 처음에 2개로 갈라지겠네. 네. 그 다음 또 2개로 갈라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왜 2개로 갈라지는지 알겠죠? 바로 이렇게 자기한테 직접 관계되는 요소로 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계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계적 구조는 계속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빨리 해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빨간 거 썼어요. 빨간 거 따라오면 돼요. 요게 분기점 맥락입니다. 따라오셨나요? 요거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요 분기점만 갖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분기점만 갖고 오면 되는데 야는 분기점이 많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야들은 분기점 갖고 오면 이 분기점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높이가 다르잖아요. 이 높이가 다른 걸 포텐셜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란 말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라키,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갖고, 자, 분리했는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맥락이 된다 그랬죠. 맥락. 컨텍스트죠. 그럼 컨이란 말이 뭡니까? 공유한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한다는. 자, 이게 맥락 포인트 보세요. 야는 모든 가지를 함께 하잖아요. 3개를 함께 하잖아요. 요거 보세요. 2개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이 컨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이 선이 그냥 나레이티브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나레이티브란 말이 진짜 대단한 말입니다. 공부를 해보면. 됐어요? 그럼 이제 맥락을 맞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어서 추출할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맥락을 추출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맥락과 맥락 사이에 확률적으로 연결된 이 가지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어서 이게 가지들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가 이게 바로 규칙입니다. 됐나요? 이게 자연의 구조입니다. 됐어요? 규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추출해내는 게 규칙을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규칙이 많아요. 너무 랜덤해요. 그럼 여기는 규칙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갖고 있는 규칙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걸 코졸리티라 그래요. 오케이? 따라오셨나요? 대표적으로 뭐죠? 코졸리티. 착하게 살아라. 그럼 좋은 소리 듣 거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의 집합들이요. 그걸 내가 속담이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럼 코졸리티의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모아지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걸 뭘 해요? 자, 궁극은 뭐냐 하면 겨울 석 달 동안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꼴방에 박혀있던 폴 발레리 이 시인이 갑자기 뭘 하고 싶어졌잖아. 봄바람 핑계대고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봄바람 핑계대고 살아봐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걸 태스크라 그래요. 따라서 그게 바로 온태스크 책의 제목의 태스크입니다. 그 태스크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 워킹 메모리를 통해 갖고 바로 내가 지금 최근에 만드는 말이 오늘 또 하나 단어가 떠올랐어요. 전체를 봤을 때는 뭐냐 하면 나레이티브 메모리에서 워킹 메모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와, 드디어 내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나레이티브 메모리에서 워킹 메모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레이티브 메모리는 그냥 대책 없이 상상하는 겁니다. 됐죠? 속닥거리는 겁니다. 그 속닥거림이 바로 언젠가는 바로 워킹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도달하게끔 하는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맥락과 규칙과 바로 목표를 통해서. 그래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있는 걸 태스크라 그래요. 반드시 이거 참 기가 막혀요.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와 목적 차이는 알죠? 목표는 그 중에 하나고 목적은 추상화된 겁니다. 이건 추상 레벨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했죠. 워킹 메모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이 나레이티브, 자, 이게 나레이티브입니다. 나레이티브 메모리에서, 이건 내가 만든 말입니다. 나레이티브 메모리. 봤더니 이걸 일하기를 하지 말고 나레이티브 메모리로 바꿔놔야 되겠구나. 그래, 대칭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뭐죠? 이게 통과해야 이게 워킹 메모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워킹 메모리입니다. 워킹 메모리는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요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워킹 메모리가 맥락 규칙, 이게 바로 뭐냐면 바깥에 있는 자연의 캐주얼리티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그걸 고상하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네. 따라가지 않으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망한다. 그때 하늘이 뭐겠어요? 바로 맥락 규칙 목적입니다. 됐어요? 네. 그걸 뭐냐면 인과적 구조라 그래요. 뭐야? 자연의 코졸리티 스트럭처라는 거예요. 그걸 왜 망할까요? 자연이 뭘 안 줘서 망하는 거예요. 자연이 나를 안 따라오는데, 네. 자연이 나를 안 따라오는데 자연이 뭐가 좋아서 뭘 주겠어요? 우리는 자연한테서 에너지와 물질을 얻어서 형상이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됐어요. 이제 명확해졌죠. 워킹 메모리가 뭔지. 예, 온 태스크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잘 따라왔어요. 말은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가? 바로 스위칭이라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스위칭이에요. 다 스위칭이에요. 요소까지. 내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스위칭이잖아요. 이리로 갈 건지, 이리로 갈 스위칭이잖아요. 이제 스위칭이란 말 이제 명확해졌죠. 스위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단계 스위칭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템포럴리, 스페셜리, 멀티 스위칭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보 디보 책의 그 핵심 이야기잖아요. 유전자가 바로 뭐냐면 바로 스위칭 박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손발이 해줘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운동 게이팅입니다. 이제 명해졌죠. 운동 게이팅이 그 6억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예, 비용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게 실현은 되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았는 거예요. 6억 년에 그 이혜령 선생 버전으로 내가 또 말씀을 드리면 뭐죠? 눈물은 지청에 화석을 남기지 않는다. 들어봤나요? 눈물은 지청에 화석을 남기지 않는다. 뼈는 남기지만 그 우리가 썼던 그 많은 노력, 그 많은 그 하고자 하는 그것들, 그런 것들은, 네. 자, 돼요. 오케이,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 전체 이 나레이티브가 이런 구조화를 시키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스텝 바이 스텝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라키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요거 있는 어떤 하이라키를 선택했다 합시다. 뭐 그냥 아이디어 그림이니까 요거 있는 뭐 몇 개 마디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내가 요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네트워크 엄청난 데서 내가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요걸 선택하면 야를 계속 액티베이션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피라미드 뉴런의 대뇌피질은 피라미드의 회로라는 건 대충 감 잡았죠. 그럼 야를 어떻게 계속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돼요? 됐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지난 목요일에 했던 액션 스테이트입니다. 그 액션 스테이트 우리 행동입니다. 행동을 제어해야 돼요. 운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이로 늘어와요. 이게 뭐겠어요? 운동을 넣으니까 이게 바로 프리모타입니다. 자, 브레인 항상 금방 따라오죠. 프리모타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늘어오느냐 하면 스트리텀 늘어와요. 자, 이쪽 대뇌 이거는 뭐죠? 이건 다 알죠. 도소
이게 영역이 도소레트랄입니다. 두 개만 적으면 프로펠러 빼버렸어요. 이건 프리모터입니다. 프리모터에서,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다 해놓고. 다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음으로 늘어와요. 지금도 빨리 합니다. 스트레이트음 늘어오면, 자, 지금 여러분들, 인디렉트, 디렉트라기도 하고, 고 앤 노고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조금 헷갈려요. 자, 정리를 딱 해드릴게요. 그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 순서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더 명확해져요. 이게 살라머스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을 잡아요. 살라머스가 다시 일로 와요. 그럼 야가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살라머스하고 이 피질은 세이크 핸드라 했죠. 악수를 하고 있다 그랬죠. 이 하나의 회로를 만든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가 그냥 들어오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됐나요? 이게 여러분 발생 때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밀한 겁니다. 이게 우리 브레인의 발생 쪽을 공부를 하면 논문에 보면 아예 태어나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이 코텍스하고 살라머스는 이렇게 발생 때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로를 그려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에 지금 내가 선택했던 야를 요렇게 갖고 요렇게 보내려 하면 이제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야를 전부 다 가장 핵심은 선택했다, 스탑했다, 스위칭을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요 다단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위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하고, 그러면 야를 항상 열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는 항상 닫아져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 모드가 야는 닫아져 있어요. 야는 닫아져 있다가, 그거를 내가 요거 선택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선택이 안 됐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그 전에 선택 안 됐다는 말은 야가 항상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야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려면 야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예요. 야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를 브레이크를 탁 쳐야 되잖아. 브레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브레이크 해제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따라섰나요? 그래서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브레이크를 해제했다는 게 또 브레이크입니다. 그게 억제의 억제가 탈억제라는 건 수도 없이 하겠죠. 이 개념이 우리가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걸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해요. 요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GPI입니다. GPE가 아닙니다. 이게 GPEI가 항상 야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동자도 야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누가 나타나면 글로 시선을 돌리게 돼요. 항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집적 경로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고라 그래요. 가란 말이야. 작동하란 말이야. 고 시그널이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디렉트 경로 적어놓았어요. 디렉트 경로라 그래요. 뭐야? 스트레이트음의 디렉트 경로다. 이제 명확해졌죠? 이걸 이해하는 관점은 이게 선택됐다는 말은 바로 그 전에 선택하지 않았다가 선택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전에 시간이 대부분이요. 그 전에 계속 이 문을 이걸 끊어놔야 돼요. 거기에 야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이 이거 좋아, 이거 아름다운 꽃이야라고 왔을 때 이걸 내가 이걸 열어주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노고는 뭐냐 하면 어렵습니다. 고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노고라는 게 또 있어요. 선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고하고 노고가 동시에 일어나요. 요즘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는 할 때 고만 하고 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고는 어떻게 되느냐면 고할 거는 고하고 고하면 안 되는 거는 스탑해줘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줘야 돼요. 됐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내가 여기서 해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두 개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가 동시에 일어나면 이 두 개를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투표란 말을 해요.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해갖고 그 결과를 갖고 이걸 정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또 시간 디펜던트라는 거예요. 그 전에 봄바람 가서 갖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투표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무슨 뭐냐면 보상학습. 예, 레인포스먼트 러닝하고 링크돼. 보상학습하고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토릭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좀 노고 시그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노고 시그널은 일로 갑니다. 이제 미리 이게 바로 GPE입니다. 우리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요, 내가. GPI입니다. 자, 됐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요게 가장 어렵습니다. 야는 일단 야를 억제를 해요. 무조건하고 스트레이트홈에서 나오는 게 억제 시그널이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바입니다. 야를 억제해요. 그 다음에 야가 억제된 야가 야를 또 억제해버려요. 야에서. 그래서 이걸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한 결과를 가르쳐 줄게요. 요게 마이너스잖아요. 요게 마이너스잖아요. 요게 원래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3개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억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작동 마이너스 2개죠. 플러스가 되죠. 하는 이러요. 됐네? 안 헷갈리죠, 평생?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복잡합니다. 자, 이게 이 다단계로 느껴졌죠?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스위치라 그래요. 됐나요? 이걸 게이트라 그래요. 게이팅. 스위치라 말하고 게이팅은 같은 말입니다. 거의. 게이팅을 엄밀히 스위치를 열고 닫는 행위를 게이팅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게이팅이라고 느껴지죠? 이게 다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워킹 메모리에서. 요 개념이 여러분들 온태스크의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온태스크 저자의 논문을 팔로우했어요. 논문을 봤더니 논문 딱 나와 있어요. 논문에 우리 책에 보면 애들 그 방에서 실내에서 떠들지 말고 부모가 없을 때 있을 때 뜨지만 나오잖아요. 거기가 논문 그대로 나옵니다. 논문을 그대로 책으로 옮겼고 온태스크 책은 그 한 논문을 그냥 책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물론 더 깊이 많은 걸 써놨어요.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근데 이걸 뭘 했죠? 뭘 선택하겠냐 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게 뭐냐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모타 게이트입니다. 정해졌죠? 그래서 지금 요 루프를 부르는 이름이 모타 게이트예요. 자, 됐어요. 모타 게이팅은 요것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것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타 게이팅을 야들이 훔쳐온다는 거예요. 누가? 워킹 메모리가 모타 게이팅을 훔쳐와서 운동 게이팅에서 야는 좀 다른 게 뭐죠? 메모리잖아요. 운동 제어에서 기억 제어로 진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운동 조절에서 바로 기억 조절, 다시 운동 조절에서 생각 조절로 진화되어 왔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됐죠? 네, 됐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진화에서는 이 운동 게이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뱀 이야기도 해줬잖아요. 무서운 거 나타나면 무조건 딱 스탑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하이퍼 디렉트 패스웨이입니다. 그게 따로 진화되어 와요. 그래서 이거는 또 중요한 게, 요거는 선택적입니다. 요 게이팅은 선택적인데 전면적으로 스탑해요. 우리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 벌어지면 모든 게 스탑해버리잖아요. 그걸 바로 하이퍼 디렉트 게이팅이라고 하는데, 하이퍼 디렉트 게이팅은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하이퍼 디렉트. 직접인데, 이거 뭐 차에도 그런 거 있죠. 겉브레이크. 그냥 적어놓으세요. 겉브레이크입니다. 모든 걸 일단 정지해버리는 겁니다. 네, 겉브레이크를 해버려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벤트로레트랄하고, 도소미디알에서 옵니다. 네. 프레퍼레트 오고, 야는 글루타메이트성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브살라믹 누클레어스, STN으로 갑니다. 여도 흥분성입니다. 이제 금방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야는 기본 미션이, 야는 이거밖에 못해요. 야를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게 야 임무예요. 근데 야가 브레이크를, 이걸 흥분을 준 거예요. 이 브레이크 무리가 돼요. 세 개가 흥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를 더 복돋아 준 거예요. 야를 억제한 게 아니라고. 야가 흥분이잖아요. 야를 더 흥분시켰다는 말은 뭐냐, 야가 더 맹렬하게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맹렬하게 야 하는 일이 뭐예요?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밟는 거예요. 그냥 확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요 게이팅은 뭐냐 하면 하이퍼 디렉트 게이팅인데, 이거는 전면적 게이팅이에요. 이게 전면적 게이팅이고, 요거는 선택적 게이팅이에요. 전면적 게이팅. 자, 그래서 진화에서 뭘 훔쳐오느냐 하면 이게 선택적 게이팅이에요. 이 선택적 게이팅이, 자, 선택적이란 말이 이제 뭐 좀 잡히는 거 있죠. 바로 이어서 맥락을 추출하고 규칙하는 게 선택적인 거예요. 됐나요? 요걸 빌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워킹 메모리는 나레이티브 메모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워킹 메모리, 나레이티브 메모리 그 원출처는 롱텀 메모리잖아요. 우리가 40, 50년 동안 기억했던 롱텀 메모리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롱텀 메모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소시에이션 코텍스에 있죠. 연합피질. 어소시에이티브 코텍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억 쪽으로 가는데 PCC가 연결이 되죠. 특히 청각하고 체감각의 연합피질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PCC는 또 어디하고 관계 있죠? PCC, PC 이쪽하고 미디얼 프리프론탈이 연결해가 뭐죠? 디폴트 모드 기억나죠? 예, 이쪽은 해마를 엿듣고 있다는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쪽에 나레이티브. 예. 그 다음에 설정에는 요거는 뭐냐 하면 ATL이요. 뭐죠? 원래 강의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안타리오 템포럴 로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내가 왜 자꾸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요. 안타리오 템포럴 로브는 뭐냐 하면 바로 상징, 사회적 상징 쪽하고 관계되잖아요. 그 다음에 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일로 연결이 돼요. 지금 내가 뭘 설정하려는 거 한번 보세요. 언어를 지금 내가 집어넣는 거요. 예.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임페리오 페리에탈 로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그 다음에 앵귤라 자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제스처 상징 쪽으로 연결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요거 좀 다릅니다. 수퍼리아 페리에탈 로브. 요거는 온테스크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쪽으로 여기에 연합감각을 이쪽 계속 보내줘요. 이거는 상징화된 정보를 보내줘요. 네. 대단한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나레이티브 일화기억이요. 나레이티브 메모리요. 이 나레이티브 메모리가 어떻게 해서 워킹 메모리로 바뀌느냐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이걸로 딱 이 대부분 정신작용은 기억 관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레이티브 메모리에서 어떻게 워킹 메모리로 바뀌느냐. 바로 모타의 셀렉티브 스위칭 기능을 진화적으로 흉내냈다는 거예요. 오버랩 됐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왜? 프리프론탈 쪽이 진화적으로 점점 붉어지면서 프리프론탈에서 로스터널 파트하고 코절 파트가 펑셔널리 그레디언트를 형성한다 그래요. 네.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가 올로 보내는 이게 기억을 보내주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출력 게이팅이라 그래요. 워킹 메모리에. 그래서 자, 요걸 또 다르게 그려줄게요. 이거는 내가 원래 여러분들 온테스크 책 내용이 거의 90%는 요 그림 속에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그림을 안 그려놓으면 그 책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림인데 그 책의 내용을 거의 충실하게 그대로 따라갔어요.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결하고 요 부분은 거의 내 이야기야. 예. 그래서 요것만 딱 갖고 가시면 돼요.